이게 뭐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통장을 펼치자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잔고 5억 원 아버지 강진영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태풍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이 돈은 어디서?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태풍 상사가 드디어 헬멧 수출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태국으로 향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고마지는 여전히 여자는 뒤에서 서류나 챙기면 되질라는 낡은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오미선을 깊이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존감을 흔들었습니다. 오미선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현실에 분노했고 태풍이 그녀를 감싸려 할수록 그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 고마지는 현지 영어 감각은 뛰어나지만 방식이 구시대적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담당 공무원에게 담배값 $50를 슬쩍 건네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뇌물이라기보단 예의야. 그의 말은 익숙하지만 시대착오적이었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들이 숙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태풍 상사 전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죠. 태풍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장의 사진. 낡은 앨범 속 총을 들고 있는 아버지 강진영의 모습. 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셨던 걸까?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피고석 앞에는 작은 투명 비닐에 든 담배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비스듬히 접힌 $50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피고 고마진, 당신은 태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풍은 재판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50. 그 돈의 의미가 정말 뇌물일까? 고마지는 오랜 영업맨답게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세상은 깨끗한 말로만 굴러가지 않아. 하지만 태풍에게 그건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고마진이 단지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태국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외국인 기업인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오미선이 움직입니다. 그녀는 태국 현지 기업협회와 연락을 취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외국 기업의 부패 프레임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만약 태풍 상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여파는 태국 내 한국 기업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결심합니다. 법적으로는 죄를 피할 수 없더라도 의도를 바로잡자. 그는 직접 증언대로 나섰습니다. 고마진 과장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특혜를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공무원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이려 했던 겁니다. 그의 말은 통역을 거쳐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태풍 상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식 그대로의 정면 돌파였죠. 이후 태국에서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태풍 상사팀은 방콕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풍은 창밖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열대의 안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표현준이 체포된 소식은 이미 한국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표박후 회장의 분노가 폭발할 게 뻔했다. 하지만 태풍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 강진영의 사진이 맴돌았다. 그 총, 그 미소.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비행기 안에서 태풍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태국 출장 준비로 바빠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 몇 장과 함께 소책자 하나가 툭 떨어졌다. 저축 통장이라고 적힌 표지. 태풍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통장을 펼치자 입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잔고 5억 원 아버지 강진영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태풍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이 돈은 어디서?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통장 뒤편에 붙은 메모 한 장 바버지의 글씨였다. 태풍아, 내 꿈을 펼치기 위한 자금이다.
사람을 지키는 사업을 해라. 아버지의 태풍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5억 원의 태풍 상사가 헬멧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몇 배나 되는 거에. 하지만 이 돈의 출처는 태국에서의 그 사진과 연결되는 건가? 구호 활동. 아니면 더 깊은 비밀. 귀국 후 태풍은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 표현준 사건 때문에 표바쿠 회장이 소환됐대요. 우리 회사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태풍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미선 씨, 아버지의 유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5억 원 통장요. 미선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5억. 그게 무슨? 사장님, 그 돈으로 회사 살릴 수 있지 않아요? 헬멧 사업 확대하거나. 하지만 태풍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돈은 그냥 쓸 수 없어요. 출처가 수상해. 태국 사진과 관련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왜 총을 들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야 해. 그날 밤 태풍은 옛 앨범을 뒤지다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태국 구호 활동 사진 속에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 니아캄 그룹의 회장. 태풍의 눈이 번뜩였다. 이게 연결되는 건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5억 원 통장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태풍의 운명을 바꿀 열쇠예요.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나면 태풍 상사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태풍 상사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풍은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5억 원 통장을 손에 쥐고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 태국 사진의 비밀. 하지만 메모에 적힌 아버지의 메시지가 그의 결정을 굳혔다. 사람을 지키는 사업을 해라. 태풍은 결심했다. 이 돈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쓰자. 비밀은 천천히 풀어가며 먼저 태풍은 은행을 찾아 통장에 돈을 인출했다. 5억 원 중 절반을 들여 서울 외곽의 넓은 창고를 샀다. 지금까지 헬멧 생산을 위해 매번 공장을 빌려 쓰던 태풍 상사는 이제 자체 창고를 갖게 된 셈이었다. 이제 우리 물건 만들 때 더 자유로워질 거야. 임대비 걱정 없이 생산량 늘릴 수 있어. 태풍은 미선과 고마진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선의 눈이 반짝였다. 사장님, 이 창고로 헬멧 라인 확장하면 태국 수출 물량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고마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선택이야. 나처럼 오래 영업하다 보면 기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남은 돈으로 태풍은 인력을 충원했다. 신입 직원 5명을 뽑아 마케팅팀과 생산팀을 강화했다. 태풍 상사는 이제 작지만 튼튼한 회사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람을 지키는 헬멧을 만들어요. 입사식에서 태풍의 말에 신입들은 박수를 쳤다. 회사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표현준 사건 후 흔들렸던 태풍 상사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했다. 하지만 태풍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남은 돈의 일부를 들여 어머니를 위한 새 집을 샀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넓고 쾌적한 단독주택을 골랐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산 거예요. 태풍이 열쇠를 건네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풍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